세네카와 함께 배우는 시간의 기술. 손주 봐주고 집안일하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있는데 없고 있었는데 후회하고 있을 텐데 미룹니다. 후회 때문에 괴로운가요? 세네카가 말하는 지금의 힘. 어제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74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눈빛이 참 슬퍼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실패였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안 했고, 자식들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못했고, 아내한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후회만 남았어요. 이제 70이 넘었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과거의 후회에 갇혀 계십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랬을까?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붙잡고 괴로워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아침에 눈 떴다 싶으면 벌써 밤이에요.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는 건 아닌가 싶어 불안해요. 뭔가 의미 있게 시간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요.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싶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날 세네카는 바로 이 시간에 대해 가장 깊이 고민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인생이 짧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세네카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극작가였습니다. 황제 네로의 스승이기도 했죠. 하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자살을 강요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평정을 잃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의 철학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이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할 뿐이다. 세네카의 가장 유명한 통찰입니다.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시간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봐주느라 시간이 없어, 집안일 하느라 시간이 없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할머니는 하루에 TV를 4시간 보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2시간 보고 계셨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르게 쓰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엔 발끈하셨습니다. 그럼 쉬지도 말라는 거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TV를 보는 게 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건지 할머니는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하루는 TV를 보는 대신 산책을 나가고 책을 읽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더 재충전된 느낌이었습니다. TV를 보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진짜 쉼은 따로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시간 사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TV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평생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간다고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이렇게 하루가 가요. 뭐 한 거 없이.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주일만 기록해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요? 할아버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기상, 8시 30분 아침 식사, 9시부터 12시 TV, 12시 점심, 1시부터 3시까지 낮잠, 3시부터 6시 TV,
기록을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할아버지는 자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TV 시간을 줄이고 동네 도서관에 다니고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하루 24시간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시간을 제대로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할 게 많으니까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은 아끼면서 시간은 함부로 쓴다. 하지만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의미 있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죽였습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선택한 시간이 쌓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세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과거, 미래. 이 중 현재는 매우 짧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과거는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 것인 현재를 버리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한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40년 전 사업 실패를 아직도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40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과거에 갇혀 계셨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일이 40년 전이잖아요. 그동안 좋은 일도 많았잖아요. 저도 태어났고 할머니랑 여행도 다니셨고. 할아버지는 멈칫하셨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40년 전 실패만 계속 곱씹고 있었던 겁니다.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40년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것만 봤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떠올려 보니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것, 결혼식, 첫 손주를 안았던 날, 아내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작은 성공들. 하나하나 적다 보니 인생이 실패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가지 실패만 보느라 수많은 성공과 기쁨을 놓치고 있었어요. 과거에 갇혀 있느라 현재를 살지 못했어요. 또한 할머니는 반대로 미래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치매에 걸리셨나요? 아니요. 지금 당장 돈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그럼 지금 당장 할머니는 괜찮으신 거네요? 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을 미리 겪고 계세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요.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미래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은 괜찮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할머니는 연습했습니다. 치매 걱정이 올라오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 나는 건강해라고 말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손주와 놀기, 친구와 수다 떨기, 드라마 보기. 몇 주 후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걱정거리는 그대로인데 나는 편해졌어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슬퍼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한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여러분, 과거에 갇혀 있습니까?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놓으세요.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을 완성된 하루로 살아라. 세네카는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일이 와도 보너스이고 오지 않아도 후회가 없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나중에 내일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나중에 친구들 만나야지, 내일 운동 시작해야지, 조만간 손주들 보러 가야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그 경험이 할아버지를 바꿨습니다.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럼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도 못하고 갔겠네. 퇴원 후 할아버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루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당일 연락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으면 바로 찾아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즉시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해야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 일, 만난 사람, 느낀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후회 없이 살았는가? 대부분의 날은 예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버킷리스트를 만드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손주와 놀이공원 가기, 옛날 친구 찾아가기, 자녀들에게 편지 쓰기. 하지만 목록만 만들고 실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어 목록을 다시 보니 하나도 하지 않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한 달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는 손주와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2월에는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3월에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가지씩 하다 보니 1년 후에는 목록의 대부분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루지 않고 하나씩 하니까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매일매일이 의미 있어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에 가능한 한 적게 의존하라. 오늘을 미루는 자는 인생을 잃는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가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만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오늘 가세요. 매일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후회 없이 살았는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완성된 날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언제 마지막 날이 와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역경은 영혼을 시험하는 기회다. 세네카는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유배, 재산 몰수, 정치적 음모,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요된 자살. 하지만 그는 역경을 다르게 봤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했던 일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업무, 전구 갈기, 전자제품 조작.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1년 후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건 여전히 슬퍼요. 하지만 나는 더 강해졌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경이 나를 성장시켰어요. 또한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야?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할아버지는 다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관심, 작은 것들의 소중함. 건강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병동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으면서 치료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저주였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건강, 가족, 사랑. 이런 것들이요. 역경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 역경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역경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 기회, 더 깊어질 기회,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기회. 역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죽음을 명상하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법. 세네카는 죽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삶을 지배했습니다. 호스피스 상담사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는 생각해 보셨습니다. 모르니까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태어나기 전은 어떠셨어요? 할머니는 글쎄요, 기억이 안 나죠. 불편했나요? 무서웠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평화로운 잠처럼요. 그게 뭐가 무서운가요? 할머니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또 다른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오늘 뭘 하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자식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걸 오늘 하시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정작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자주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자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죽음을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썼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준비하는 거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 준비를 마치고 나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언제 가도 후회 없어. 할 말은 다 했고 정리도 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즐기면 돼.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죽음을 명상하세요. 언제가 마지막 날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생은 짧지 않고 우리가 낭비할 뿐이고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야 하며 매일을 완성된 하루로 만들어야 하고 역경은 성장의 기회이며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요. 세네카는 죽음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을 강요했을 때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평온하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을 완성된 날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 말은 다 하고 할 일은 다 하고 사랑은 다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과거의 후회를 놓으세요.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매일을 완성된 날로 만드세요.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 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후회 없이 살았는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이렇게 산 것이 만족스러운가?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을 돌아보라. 잘한 것은 기뻐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라.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여러분 모두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